한 단계 품격이 올라갔다. 팀 목록만 봐도 조규성이 이제 완승을 했죠. 좋은 활약을 해버리는 바람에 저는 일단 주민규 선수가 지금 K리그에서 득점 1위를 하고 있거든요. 이분 팀으로 턴타운 이런 데랑 하면 좀 활약하지 않을까? VAR 할 때 옛날 브라운관 TV로 야 명보 막 이래. 한 골씩 평균 일단은 선수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AT 마드리드 갈 것 같아요. 엔제 포스테코글로가 토트넘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이 손흥민은 이대로 토트넘에 남게 되지 않을까라는 홈 경기만 전 최소 100경기 넘게 봤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나온 김에 이번 클린스만호의 제대로 된 일기라고 볼 수 있죠. 직접 이전과 신구 조화를 이룬 클린스만호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썸네일에도 표현하겠지만 국대의 딱 그 명단을 보고 나서 한 단계 품격이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건 좀 약간 너무 추가할 같을 수도 있는데 팀 목록만 봐도 좀 예전에 부러워하던 그 일본의 면모를 우리가 조금은 닮아가고 있지 않나. 일본처럼 뭐 전 스쿼드가 해외판 아니더라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번에 대표팀 명단 발표를 하고 나서 아예 새롭게 뽑힌 선수도 있고 좀 간만에 보는 선수들이 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때 기성용의 후계자라고 불렸던 원두재 선수가 너무 반갑기도 했고 또 해외 진출한 두 번째 수비수 벤투어의 자산이죠. 박지수 선수도 좀 기대가 되는데 그 중에 혹시 특별히 기대가 되는 선수가 있다면? 저는 한 명을 딱 꼽진 않고요. 네. 조금 젊은 선수들 위주로 좀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일단은 요즘에 너무 핫한 이강인 선수가 국대에 와서도 점점 잘하고 있는데 요번엔 또 얼마만큼 또 국대에서의 폼을 끌어올릴 것인가도 굉장히 궁금하고 제가 또 좋아하는 오현규 선수 오현규 선수도 점점 어떤 국대의 차세대 스트라이커, 차세대 공격수로서 더욱더 활약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고요. 박지수 선수, 좀 전에 얘기했던 박지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클럽 팀에서도 요즘 굉장히 폼이 좋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김민재 선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욱더 이제 기회를 받을 수 있겠죠. 출전 기회를. 좀 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저희 스쿼드도 더 두터운 스쿼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또 기대되는 선수 중에 하나는 박용우 선수. 네, 박용우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선수들도 굉장히 인정을 하는 어떤 뭐랄까 그런 물론 많이 요즘에 잘 하고 있죠. 하지만 일반 분들이 잘 모르는 숨은 보석 같은 선수라고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울산현대 요즘 행보의 한 축을 하고 있으니까 또 우리가 지금 우리 국대에서 조금 부족한 스쿼드가 아무래도 수미 쪽이 그리고 윙백 이런 데가 많이 아쉽잖아요. 그런 어떤 스쿼드에 또 다른 또 두터운 일원이 되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안현범 선수가 조금 기대가 되는데요. 약간 K리그 경기를 보다 보면 너무 얄밉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잘해서. 네, 잘해서 우리 팀 데려오고 싶다. 저 선수 우리 팀 데려오고 싶다. 너무 얄밉다. 이런 생각이 드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안현범 선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영리한 수비를 하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좀 걱정을 했어요. 김영권 부상, 후보였던 조유민 부상, 김민재 선수는 이제 훈련을 하러 가야 되니까 안 나오니까 센터백 메인 자원이 다 빠졌잖아요. 권경원 선수도 물론 잘하는 선수지만 국대에서 그렇게 보여준 바는 그렇게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좀 어느 듀오로 나올지 좀 생각을 해보면 말씀하신 권경원, 안현범 선수가 아닐까. 혹시 다르게 예상하신 게 있나요? 아니요. 지금 센터백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권경원, 안현범. 네. 원리님은 혹시? 뭐 저는 다 써볼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또 물론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부분은 아까 그 주제하고 맞물리는 건데 이런 팀이랑 붙어서 만약에 결과가 안 좋다라고 하면 여론이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승환이 형 바로 이제 날아가는 거 진짜 어느 정도의 실리적인 승리도 가져가면서 스쿼드를 운영을 하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국대 팬들이 그렇게 인내심이 좋지 않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게 사실 좀 걱정이 돼요. 근데 지금 뽑는 어떤 스타일상 그래도 내가 눈여겨본 선수들을 한 번씩 써보고 싶다라는 K리그도 엄청 많이 보여놨죠. 그래서 웬만하면 좀 한 번씩은 돌리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하거든요. 방금 K리그를 보러 다닌 클린스만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최대 화두였죠. 공격수를 누굴 데려갈 것이냐. 그 둘이 붙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현대가 더비에서 조규성이 이제 완승을 했죠. 너무 좋은 활약을 해버리는 바람에 주민규 선수가 좀 묻힌 경향이 있는데 아쉽게도 뽑히지 못했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제 이에 대한 좀 의견이 좀 분분한데 저는 일단 주민규 선수가 지금 K리그에서 득점 1위를 하고 있거든요. 9득점으로. 근데 이제 선수라면은 항상 국가대표나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을 텐데, 근데 본인도 인터뷰할 때 항상 살짝 기대를 했다가 접었다가 약간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는데, 약간 동기부여가 조금 덜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 제가 물론 본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계속 자기가 너무 잘하고 있는데 어떤 득점왕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명예로운 국가대표에 뽑히지 못한다는 게 약간 동기부여 측면에서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만약에 제가 주민규 선수라면은 너무 속상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민규 선수가 아니어도 혹시 이 선수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선수가 있어도 근데 사실 저도 맨 처음에 떠오르는 선수는 주민규 선수긴 해요. 요즘 워낙 활약이 좋고 뭐 득점왕 선두 싸움을 하는 선수고 하니까 제일 먼저, 그리고 요즘에 워낙 미디어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생각이 드는 건 아무래도 뭐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월드컵을 목표로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확실히 조금 지금 뭔가 키울 수 있는 선수는 아니니까. 그때까지 33이에요. 트랜스포마켓 기준으로. 그 월드컵 때까지 잘 뛰어줄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은 당연히 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할 거고, 그게 아마 첫 번째 가장 맞아요. 네. 떠오르는 걸 거예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건 있어요. 내년에 또 아시안컵을 하니까 지금 폼이 워낙 좋고, 그래서 아시안컵을 노리면서 또 한번 써볼 수는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한편으로는 또 해요. 제가 뭐 선수도 해본 적도 없고 코칭 스텝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쓰다가 또 다른 선수를 썼을 때 뭔가 문제가 생길지에 대한 것들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생각도 해봤다. 맞아요. 그런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클린스만 감독이 벤투가 만들어 놓은 그 흐름을 크게 깨고 싶지 않아 하는, 굳이 깨면서 내 새 팀 만들겠다라기보다는 뭐 그렇게 하면서 주민규 선수가 뽑혔을 수도 있겠지만 신구 조화와 이전 감독의 스타일을 크게 깨지 않는 선에서 선발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좀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저는 황의조 선수를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많이 좀 활약이 저조하긴 하지만 충분히 지금 서울에서도 나상호 선수를 도와주고 같이 뛰어주고, 골은 못 넣지만 나상호 선수 살리는데 좀 많이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똑같이 주민규 선수도 이제 K리그에선가 아무튼 댓글에선가 K리그에도 해리케인이 있다라고 하면서 주민규 선수도 연계 잘하고 하는 부분을 되게 강조하는 영상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똑같이 연계 잘하는 주민규를 안 뽑고 황의조를 뽑은 이유는 결국 남은 선수들과의 호흡이 아닌가. 그리고 어차피 황의조를 주전으로 쓰기보다 앞으로는 조규성과 오영규 위주로 갈 것이 거의 다분하기 때문에 나중에 조커로 쓰거나 할 때 좀 더 효율적인 선수를 본다면 많이 같이 활약을 했었던 황의조를 뽑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맞아요. 앞으로를 봐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K리그 보면 주민규 선수 스타일에 빠져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근데 아쉬운. 갑자기 궁금해진 게, 황의조 이제 떠나잖아요, 곧. 그쵸. 해외 어떤 시즌 그 네. 텀으로 봤을 때 네네. 이제 가야 되는데 네. 굉장히 아쉽겠네요. 저는 근데 이제 이분 팀으로 이제 좀 정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오히려 해외로 가주니까, 원래 관심이 많았던 해외 축구에서 다시 활동을 해주니까 좀 더 뭔가 기대하게 되는 게 있지 않을까. 이제 황의조도 가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새 팀을 찾아야 되는, 새로 찾아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노팅엄이 물론 강등을 당하진 않았지만 자리가 없을 가능성 아니, 내지는 노팅엄 만약 가서 루턴타운 이런 데랑 하면 좀 활약하지 않을까. 아, 근데 진짜 루턴타운까지 그 한국인 선수 사인 받으러 가는 거 진짜 인정이다. 왜냐하면 런던에서 루턴타운이 그렇게 멀진 않아서 물론 멀다면 먼 거리긴 한데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라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드립을 좀 많이 치더라고요. VAR 할 때 옛날 브라운관 TV로 내가 봤을 때 왜 뭐 영상각은 나올 수 있는 팀이 아닌가. 맞아요. 콘텐츠로서는 최고의 팀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잠시 주민규 선수와 황의조 선수 이야기를 해보았고, 이번 명단에 대한 평을 저희가 좀 해보았는데, 이제 쭉 봤을 때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느낌 자체가 달라요.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도 좀 많아졌고, 대한민국 국대 르네상스, 지금 뛰지 못한 선수들까지 합치면은 정말 보기만 해도 뭔가 뿌듯해지는 명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국 국대 하면 가장 많이 다루는 이야기가 2002년 선수들하고 2010년 선수들 신구조화, 둘이 어디가 더 좋은 팀이냐 이런 논란이 항상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과 별개로 지금 국대도 다뤄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좋은 팀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특히나 제가 생각하는 건 2002년엔 우리 히딩크 선생님께서 이제 합숙까지 시켜가면서 우리의 시스템과 우리의 투지로 뭐 이름값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이뤄낸 성과라 더 점수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2010년에는 그 투지에 더해져서 슬슬 해외 진출하는 선수도 많아지고, 그런 센스나 축구적으로 어떤
어떤 유명세나 이런 것들까지 더해져서 그런 게 적절히 조화된 팀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국대는 투지는 이미 기본이고 그냥 이제 해외 진출도 많이 하고 다 어느 유럽 국가들처럼 좋은 선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팀으로 아예 성장을 하지 않았나. 네임밸류가 네. 높아져. 일단 해외 진출해 봤고 하고 있고 그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또 해외에서 그런 좋은 시스템 내지는 좋은 분위기, 좋은 어떤 전술 이런 것도 많이 배워갖고 와서 또 접목시키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예, 들어요. 선수들은 제 생각엔 지금 국대보다 더 좋은 국대가 이제 앞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감독들의 차례가 아닌가. 맞아요. 감독의 해외 진출. 진짜 누가 뽑혀도 이상하지 않고 네. 엔트리 선수 외에 선수에도 관심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이 벤투의 예비 명단 그런 선수들한테도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진짜로 그 중에 예비 명단에서 누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선수풀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그때도. 그 동시에 저는 해외 진출하지 않았더라도 아까 주민규 선수도 얘기했지만 K리그의 수준도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이 참 뿌듯하고 국대 레벨이 아주 좋아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향후 국대의 미래는 제가 좀 앞으로 더 좋은 선수가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의 좀 개인적인 바람이나 좀 아쉬움? 아직은 좀 남아있는 아쉬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저는 없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바라는 점이라기보단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국대 선수들이 지금 아무래도 해외 진출한 선수들도 많고 각 클럽팀에서 활약을 잘하고 있는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꾸준하게 활약해 주는 것 그리고 부상당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운이죠. 네, 잘 따라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선수들의 해외 진출, B클럽에도 진출한 선수들도 이제 많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선수풀이 좋아졌어요. 우리가 옆나라 일본이 지금 굉장히 조직력도 좋고 좋은 팀이다라고 많이 인정받는 게 5대 리그 안에 있는 굉장히 B클럽은 아니지만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의 그 정도 꽤 괜찮은 레벨을 갖고 있는 그런 팀에서 활약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그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시너지를 내는 효과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선수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맞아요. 있고 거기에 플러스 우리는 거기서도 특출난 선수들이 또 한 명씩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수비에 김민재, 뭐 미드필드에 이강인, 손흥민, 뭐 기타 다른 선수들도 많죠. 황희찬도 있고 다른 선수도 많죠. 전혀 밀릴 게 없다라고 지금은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활약이 다만 얼마라도 꾸준히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팀으로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당장 다가올 페루전과 엘살바도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 두 나라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 저희 댓글만 봐도 뭐 이런 나라를 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엘살바도르는 이제 75위이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페루가 뭐 이런 나라라고 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생각보다 격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엘살바도르는 저도 살짝은 그냥 옛날에 우리 막 IT도 데려오고 한 적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정도의 픽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는데 일단 새로운 멤버들이 있으니까 좀 호흡도 좀 맞춰야 되고 스파링 상대 한 명 정도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두 나라를 선정한 것에 대한 좀 두 분의 생각이 저는 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페루는 절대 무시할 수는 없는 팀이에요. 그래서 전 좋다고 생각하고 근데 요번에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이다라고 하면 새로 뽑힌 선수들과 그리고 앞으로 성장할 선수들과 기존에 활약했던 선수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단단하게 훈련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한 가지 우려점은 이제 여론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두 팀과 맞붙었을 때 혹시나 결과가 안 좋았을 때는 우리 스마니 형이 조금 약간 여론의 질타를 받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팬들이 그렇게 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원래 그렇게 축구가 원래 1대1비하는 스포츠라서. 벤투 형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근데 특히 벤투 보고 느꼈던 거는 시행착오가 있어야 팀이 만들어진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2002년 그 히딩크 때도 중간엔 욕 엄청 많이 먹었어요. 5대0. 맞아요. 5대0.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시스템을 갖다가 훈련시키질 않나. 뭐 선수들끼리 그때는 굉장히 센세이션했죠. 선수들끼리 반말을 해라. 그래서 야 명보 막 이랬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랬는데 이제 히딩크도 굉장한 우리의 어떤 4강이라는 신화를 이뤄냈고 그런 뚝심이 필요하지 않나.
희한하게 한 단계 업 시키는 감독을 중간중간 잘 데려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취임 인터뷰를 보면서 느낀 거는 되게 뭐라 하지? 쿨스로? 그냥 그런 논란에 대해서 되게 일일비하는 성격 같진 않아요. 그래서 좀 그 칭찬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인터뷰와 언론을 대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다들 그랬으니까.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저번에 저희 직관 가지 않았습니까? 이강인을 살리겠다라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그런 운영을 하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지지하려고 합니다. 저는 김태환, 홍철이 지금 엔트리에서 빠졌어요. 풀백들이 이제 새로운 풀백을 약간 시험해보는 시험대가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상대로 엘살바도르 나쁘지 않다라고 네, 생각이 저 여기 써놨잖아요. 아쉬운 점은 윙백과 수비 써놨잖아요. 네. 저도 윙백을 빨리 디폴트로 세울 수 있는 윙백을 빨리 발굴을 해야 된다. 과거 젊었을 때 김진수나 이 정도 급 되는 윙백이 빨리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철이 형은 이제 빠질 때가 됐어요. 네. 용이 형 진작에 빠졌잖아요. 김진수도 30 넘었고. 네. 그래서 그게 좀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스코어 예상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페루는 1대0으로 이기고 엘살바도르는 3대0으로 이길 것 같습니다. 저는 페루 2대2, 엘살바도르 3대0. 좀 파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페루는 3대1 3대1로 이긴다? 이긴다. 그리고 엘살바도르는 2대0. 2대0. 3대0 할까 하다가 3대0 좀 2대0. 영상에 출연을 못 하시고 계신데 그린님도 한번 스코어. 저는 페루는 2대1로 이기고 아니면 1대1 무승부, 엘살바도르는 3대1로 이기는 거예요. 조규성이 언제 골 넣을 것 같아요? 이제 한 골씩 평균 맞아요. 그 조규성 이야기에서 좀 생각이 나는데 송민규한테 그 찔러주는 패스 보셨죠? 중앙에서 조규성 선수가 이번에 문선민 선수 골 진행하는 과정에서 송민규에게 찔러주고 송민규가 이제 문선민에게 줘서 골을 넣었는데 그 송민규는 정작 다른 곳으로 갔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U24 네. 그쪽이랑 조절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하는데 네. 거기로 꽤 좀 많이 네, 가지 않았나요? 맞아요. 정우영 선수가 갔고, 정우영 선수. 자구영, 작은 정우영 선수. 이번에 둘 정우영 다 없잖아요. 큰 형은 부상이고. 송민규 선수가 갔고, 그리고 좀 요즘에 뜨는 고영준, 포항의 고영준 선수, 엄원찬 선수가 U24로 갔습니다. 그렇죠. 항저우 거기에 또 강인 선수가 그렇죠. 네. 뛰지 않을까. 이제 이적을 준비하잖아요. 이강인 선수 분명히 뭐 거의 100% 확실시 되고 있는데 이적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우려는 됩니다. 이 아시안컵 때도 분명히 빠질 거고 아시안 게임 때도 빼달라고 해야 할 텐데 이 오랫동안 참 빼줄 수 있는 팀 이적을 할 때 그런 어떤 조건을 걸어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하진 않을까. 근데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에는 메달을 따서 군면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그렇죠. 쉽지 않아요. 이제 손흥민 같은 경우는 토트넘에서 진짜 잘 배려를 해줘서 그렇게 된 케이스인데 사실 아무리 아시안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우승을 해야만 군면제가 되는 맞아요. 거니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참 또 시즌 진행 중이고 예를 들어서 AT 마드리드로 간다. 그럼 챔스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때가 제가 알기로는 챔스도 같이 진행하는 기간일 거예요. 그러면 사실 클럽팀 입장에서는 선뜻 가라 이렇게 해주는 게 되게 쉬운 일은 사실 아니라서 물론 이강인 선수를 진짜 원한다 라고 하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려가겠죠. 이러나 저러나 그냥 우리 강인이는 잘할 거야. 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클럽 팀도 뭐 어딜 가든 그냥 어른이 알아서 좀 잘 보내주셨으면 제 좋겠다는 생각에 이강인 선수는 부상만 안 당하면 돼요. 맞아. 은근 또 부상 그렇게 또 안 당하지 않아요. 맞아요. 철강왕이야. 네. 역시 싱싱해야지. 그럼 오히려 그냥 이번 기회에 클린스만 감독이 빠진 선수들 대신해서 테스트 해봐야 될 선수들 그냥 테스트하고 그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경기에 대한 기대와 또 저희가 이번에 직관을 가진 않기 때문에 그런 것과 별개로 이제 직접 직관하실 분들에 대한 좀 걱정이 있어요. 페루전이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 경기장이 좀 문제가 많아요.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 부산 아이파크에 프리미엄석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도대체 무슨 프리미엄을 얻는 건지 모르겠는 시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국대 경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특히 국대 경기는 트랙 안에 설치한 그 간이 좌석이 아니라 그냥 바깥쪽에서 다 볼 텐데 클럽 경기가 아니라서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저는 물론 경기장이 낙후된 문제도 있긴 하지만 약간 이 A매치 경기가 형평성 있게 지역별로 좀 나눠서 개최가 돼야 된다는 입장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기를 하는 게 지자체의 적극성도 되게 반영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축구에 적극적이어서 고양시에서 A매치를 자주 개최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는 부산도 약간 축구에 관심이 많은 도시 중에 하나여서 이번에 부산이 선정이 된 것 같고
보통은 서울이 아니라면 보통은 거의 다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경우거든요. 천안이라던가 물론 잔디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더 많은 지방에서 하면은 좋다는 그쵸. 입장을 그건 가지고 필요하고. 있어서 네, 경기장이 낙후되긴 했지만 부산에서 하는 거 뭐 나쁘지 않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경기 일정 이런 거 인스타그램에 막 올리면 지방 사시는 분들이 제발 지방에서도 한번 해달라고 이런 댓글들이 막 달릴 정도로 그런 니즈들을 충분히 또 챙겨줘야 국대 팬들도 늘어나지 않을까. 저희도 요즘에 이렇게 문의 오시는 분들 보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수치로 계산을 하진 않았지만 과반 이상이 그 서울 경기권 이외의 분들이에요. 네, 맞아요. 그만큼 지금 그 이외에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열기가 지금 축구 열기가 높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지방에서 열리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다. 그분들의 어떤 그 열기를 만족시켜 드리는 역할도 하는 거고. 다만 이제 그런 시설적인 문제가 직접적으로는 선수들한테는 큰 문제는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 잔디가 안 좋다. 선수들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안 좋은 잔디에서 뛰면 다리도 안 좋아지고 부상도 잘 당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경기장 관리에 있어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종합경기장 같은 경기장으로 만들었던 예를 들면 웨스트햄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 돈이 없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바꿔놨어요. 이 뭐 시야가 멀고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보수를 통해서 잘 해놨거든요. 그거를 커버할 수 있을 만한 시설로. 그래서 뭐 프리미어리그랑은 비교할 수 있는 거리는 안 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프리미어리그 이외의 어떤 다른 리그를 하더라도 진짜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잔디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다른 시설도 제가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잔디 같은 거는 직접적으로 선수들과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런 시설에는 좀 신경을 써야 우리한테 도움이 장기적으로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부산 아이파크라는 아주 열성적인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구단이 있기 때문에 그 아시아드 경기장에 좀 보수도 좀 되고 그런 여건들이 웨스트햄 경기장처럼 좀 이렇게 보수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혹시 또 직관을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웨스트햄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 경기장으로 된 그런 경기장을 직관해 보신 적이 많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직접 가실 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직관할 느낌이 좀 어떨지. 일단은 선수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경기를 본다 이렇게 경기를 읽는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는 게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 네. 위에서 이제 여기 지금 뽀백 잘 세워있네, 줄 잘 네. 세워있네 뭐 이런. 사실 어떤 위치에서는 반대쪽 골에 골대를 넣으면 누가 넣는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즐긴다라는 생각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카메라가 있어도 사실 이게 뭐 의미가 없는. 네, 사실 제가 600mm짜리 카메라를 들고 종합운동장을 가도 진짜 어렵거든요. 그게 사진 촬영하는 게. 그래서 네. 아니, 오히려 엘살바도르는 저희가 좀 다득점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더 좀 좋은 분위기에서 그런 좋은 경기로 하지 않을까. 근데 페루전이 조금 아쉬운데 저희는 뭐 TV로 볼 거니까 TV로 보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페루, 엘살바도르 스코어 예상이나 어떤 국대에 대한 향후 이야기들을 다뤄봤는데 저희가 뭐 따로 다루기보다는 지금 국대 선수들이 지금 현재 이적 링크 상황이 되게 신나는 상황이에요. 김민재 선수가 지금 나폴리 짐을 쌌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거의 정확한 바이아웃 금액이 지금 거의 보도가 되고 있죠. 그래서 5천만 파운드 정도 된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미 뭐 선수들한테 인사도 죄송합니다. 5천만 파운드가 아니라 5천만 유로? 네. 5천만 유로. 이미 선수들한테 인사도 했다고 알려져 있고 전무후무한 케이스 아닌가요? 한 시즌 하고 가고 한 시즌 하고 또 인정받고 가고.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열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터키에서 이탈리아 가는 건 대륙 이동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뭐 대륙 이동 같잖아요. 중국에서 터키를 가고 터키에서 이탈리아도 꽤 걸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건너뛰는데 가서 그냥 다 뭐랄까 씹어 먹잖아요. 사실 한 선수의 미래를 생각하면 얘는 이 팀 가면 적응기 좀 있다가 또 해서 또 잘 돼서 갈 거고 하다 보면 몇 팀 못 다니겠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무슨 질라탄처럼 그냥 가는 데마다 약간 족적을 남기면서 다니고 있으니까 다음 팀은 또 그 다음 팀은 어떻게 될까 계속 생각하게 되는 그런. 사실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적이 솔직히 아직은 감은 안 잡히는데 맨유가 뭐 가깝다고는 많이 얘기하죠. 인제 만약 PL 이름 있는 팀으로 간다라고 하면 거기서 어떤 굉장히 칭송받을 만한 업적을 좀 많이 남기고 좀 다른 팀으로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좀 내려오는 그런 수순을 밟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엔 좀 안착하는 팀 하나 정도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가도 괜찮고.
황혼기에 이제 전북으로 다시 네, 그러니까요.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 입이 걸리셨어요. 눈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강인은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AT 마드리드가 네. 요즘은 AT 마드리드 기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아스톤 빌라 이런 거 싹 들어가고 그래서 진짜 좀 기대해봐도 되나 이런 생각이.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AT 마드리드가 계속 적극적인 구애 그게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구단 내에서도 계속 이강인을 원하는 느낌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구단 자체에서도 무조건 데려와야 된다는 어떤 기류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전에는 약간 반신반의였는데 그래도 AT 마드리드가 조금 더 강했다 수준이었는데 왠지 저는 이강인 같은 경우는 AT 마드리드 갈 것 같아요. 네, 거의 좀 비슷한 느낌이 거의 김민재 메뉴 링크되는 그런 강도로 이강인도 그렇게 링크되고 있지 않나. 저는 더 큰 것 같아요. 네. AT 마드리드는 이강인 무조건 데려간다 뭐 이런 느낌. 근데 가면은 저도 그래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강인만 봤을 때는 좋다라고 생각하는 일단 나리가 내 이적이고 그 다음에 축구 선수들이 많이 원하는 한국까지 올 수 있는 직항이 있는 도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맞아. 딱 언어가 편하고 라리가에서 뭐 원어민처럼 네. 언어를 쓸 수 있는 데고 그리고 기후 조건 모든 게 더 스페인에서 완벽한 조건이 있으니까 이강인한테는 제일 좋은 팀이지 않을까. AT 가게 되면 저희 첫 스트라이프 유니폼이 여기 하나 생기겠네요. 네. 무조건. 제가 했잖아요. 그때 이강인 선수 여기를 보신다면 제가 그동안 모아놨던 모든 유니폼을 다 가져갈 거예요. 저기 발렌시아, 마요르카 다 있죠. 네. 그때 AT 가게 되면 네. 그것까지 하고 3장을 다 들고 갈 거예요. 이제 다채로워지겠네요. 그 빨간 하양 그 스트라이프 해가지고 딱. 마지막으로 저희 다음 주제기도 한데 엔제 포스테코글로가 토트넘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선임이 됐고 구단 공식 발표도 나왔고 네. 이제 손흥민은 좀 제 생각에는 의리를 중요시하고 불안한 어떤 큰 소리를 내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원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대로 토트넘에 남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뭐 오늘이었나 어저께 그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뭐 그런 기사들은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근데 요즘에 사우디 그다음 중동 사우디, 이쪽 예. 자본들이 굉장히 많이 선수들 데리고 오려고 지금 돈을 엄청 쌓아놨다고 하잖아요. 지금 벤제마, 캉테 네. 다 오피셜 떴잖아요. 네. 그래서 손흥민도 뭐 이제 데려오고 싶다. 아시아의 최고 연봉으로 뭐 데려오고 싶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근데 아직은 손흥민 선수가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 항상 하는 아직 에이징 컵만이다. 아직 에이지컵은 아니에요. 네. 물론 저희와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희 댓글에서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손흥민 선수를 봐온 결과 저는 뭐 손흥민 선수 홈 경기만 전 최소 100경기 넘게 봤습니다. 토트넘 홈 경기만. 아직 에이징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왕 그냥 온 거 뭐 즐기자는 느낌으로 긍정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또 오현규의 스승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반년 스승이요? 네. 어쨌든 뭐 과외 3개월 받은 선생님이니까.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흥민이 데리고 현규도 데리고 와라. 제가 항상 얘기하던 저희 그 쇼츠도 만들었었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현규는 아직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스코틀랜드에. 근데 적어도 반 시즌은 더 뛰어야. 저희가 토트넘 팬들의 그 반응도 저희가 다룰 예정인데 반 시즌 정도 더 있으면 이제 엔제는 잘리지 않을까. 그죠? 크리스마스 전후로 이제. 잘리기 전에 빨리 와야 돼. 저희 뭐 국대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네. 여기에서